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핵 파트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핵은 진짜 양리, 간호실기, 법규, 공중보건까지 다 걸쳐져 있어서 요거 좀 정리하느라 애먹었어요. 모든 교과서들이 내용은 분산돼 있고 문제는 종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려운 파트거든요. 요 문제는 매년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은 직접 출제는 안 되더라도 여기저기 보기로 나오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결핵이 도대체 뭐길래 성인 간호, 양리, 법규 등등등 간호실기까지 다 걸쳐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결핵균은 균이에요. 바이러스 아니고 균이고요. 폐, 신장, 소장, 대장 여기저기 침입을 하는데 결핵균은 폐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폐결핵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결핵균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아마 결핵균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발현이 되냐면 숨어 있다가 좀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컨디션 안 좋고 영양 상태 안 좋을 때 그때 결핵균이 확 올라옵니다. 결핵균은 건조하고 직사광선,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핵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체중이 확확 줄어듭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 결핵균까지 들어가면 체력 소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체중이 쑥 빠지고 발열, 식은땀, 특히 야간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식욕부진에 기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특징이 있죠. 심한 경우에는 화농성 객담이나 객혈을,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결핵으로 있다가 모르고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가끔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핵성 늑막염이라고 해서 늑막에 물이 차면은 이제 숨쉬기 힘들고 흉통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이 민트색 글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체중 빠지고 땀 많이 나고 기침 많이 하고 이 부분은 결핵 양리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요 민트색 특징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핵약의 특징은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섞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약효를 높이고 이 약 저 약 들어가니까 내성이 좀 덜 생겨요. 결핵약이 내성 센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섞어 먹어서 내성을 방지하고 약효를 확 올려줍니다. 그리고 더 약효를 올리기 위해서는 약 식전 식후 이렇게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결핵약만큼은 아침 식전에 30분에 그것도 한꺼번에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결핵약은 특이하게 한꺼번에 다 섞어 먹는 칵테일 요법, 내성 방지, 약효 증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침 식전 30분에 한꺼번에 먹습니다. 간혹 문제집마다 20분 전, 25분 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아침 식전 2시간 전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분, 10분 차이는 그냥 융통성 있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결핵약은 좀 특이해서 잘 알아놔야 돼요. 의사가 그만 드세요 할 때까지 장기간 6에서 1년까지 먹습니다. 보통 결핵약 먹으면 한 달 정도면은 감염력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다 멎어요. 그러면 이제 기침도 안 하고 다 낫네 이러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성 생겨서 더 독한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염력, 증상이 아예 사라지더라도 의사가 그만 드세요 할 때까지 꾸준하게 먹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약 끊으면 안 되고요. 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 잘 먹어야 돼요. 비타민, 무기질, 칼슘, 단백질, 지방 다 골고루 몽땅 다 먹어줘야 됩니다. 감염이 억제될 때까지 격리됐다가 감염력이 소실되면 격리만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에 걸렸다 이러면 일단 격리가 되다가 약 먹으면서 이제 이 사람 감염성은 없어요. 결핵이 조금 있긴 한데 결핵균이 좀 있긴 한데 감염은 안 됩니다. 약 먹어서 누르고 있어요. 이러면 해제는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결핵 환자 생겼다 이러면 일단 흉부 엑스레이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있다면 투베르클린 검사를 하는데 투베르클린 검사가 만약에 음성이다 하면은 BCG 예방접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약, 2차 약이 있는데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작용들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진아마이드는 간에 독성이 있고 엠마부톨,
앞에 아이를 따와서 눈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소나자이드는 말초신경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피리독신 같이 먹으면 좋고요. 리팜핀, 레드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붉게 변하고, 스테렙토마이신은 제8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이게 청각신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일으킵니다. 어쨌든 너무 독하고 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리독신을 먹으면 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말초신경염 하면은 이소나자이드, 피리독신 이렇게 3세트를 외워주시고, 스테렙토마이신 하면은 청각장애, 제8 뇌신경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거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약물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3개밖에 없으니까 2차 약물 아닌 거는 다 1차 약물이겠죠. 결핵은 다 중요해요. 투베르클린도 되게 중요한데 PPD 용액을 넣는다고 해서 PPD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냐 이러면 0.1ml를 피내에 넣어요. 용량도 알아야 되고 어디에 주사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육 주사 아니고 피내 주사예요. 책마다 48시간 뒤에 판독한다도 있고 72시간 뒤에 판독한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48시간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판독하는 거 아니고요. 48시간 뒤에 이게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을 하고요. 항생제 테스트할 때도 우리가 피내에다 해요. 근데 항생제에다가 우리가 피내 주사 테스트할 때는 한 15분? 10분, 15분 이 정도 뒤에 확인을 하는데 이 PPD, 결핵 같은 경우는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항생제 테스트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베르클린은 0.1ml 피내 주사 48시간 뒤에 확인. 그래서 주사 위치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10ml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러면은 양성이에요. 이 양성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몸에 결핵균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자일 수도 있고요. 한번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결핵에 감염됐다 또는 결핵균이랑 비슷한 세균에 감염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거나 아니면 한번 결핵에 걸려서 완치까지 된 상태, 그래서 환자일 수도 있고 결핵에 한번 걸렸던 사람이거나 예방접종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음성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결핵균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만나면 바로 걸리기 쉽겠죠. 그럴 경우에는 BCG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BCG 예방접종 시기도 알아야 되는데 0에서 4주로 알고 있어요. 0에서 4주, 태어나자마자 맞거나 아니면 1개월 이내에, 그래서 출생하고 나서 4주 이내, 1개월 이내에 BCG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결핵 검사를 하는 게 우리 X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검사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결핵인지 아닌지 솎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요. 왜냐면 결핵에 걸리면 우리 폐가 이 결핵균에 석회를 뿌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폐 부분에 이렇게 군데군데 하얗게 음영이 져 있다 이러면 이거 결핵균이랑 싸운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X선 촬영으로 쉽게 솎아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객담 검사인데 객담 검사는 빼박입니다. 결핵 검사가 확진인지 아닌지 완전히 명확하게 보는 검사거든요. 특징이 아침 첫 객담을 이용합니다. 왜냐면 저녁 내내, 자는 내내 가장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진해요. 그래서 아침 첫 객담을 사용해서 우리가 객담 검사를 하고, 이거는 확진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의사가 약 그만 먹으세요, 뭐 하세요, 감염력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처방하는 그게 뭐냐면 객담 검사 보고 아직은 결핵균이 있지만 퍼뜨리고 다니진 않네, 아니면 이제 결핵균도 검출이 안 되네 이렇게 확진하려고 객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우리가 결핵 환자의 정의는, 아니면 이 사람은 증상은 있는데 뭐 어떤지, 그래서 결핵 의사전지 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막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막 결핵균을 막 뿜고 다니니까.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피검사를 통해 가지고 잠복결핵자를 잡아내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말하는 결핵 환자란 뭐냐면 임상적 특징이 있어요. 계속 기침하고 체중 쑥쑥쑥 빠지고 요런 특징이 있는데 객단 검사까지 했더니 빼박으로 다
결핵균도 많네 이러면서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객단 검사로 확인도 받았는데 특징도 있어 이러면 빼박 환자죠. 그러다 보니 엑스레이 검사, 투베르클린 검사 하면은 당연히 양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핵 의사자는 뭐냐면 결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특징이 있어요. 기침하고 체중 감소나고 아무리 봐도 결핵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했더니 뭐 이렇게 석회도 끼고 음영도 낀 게 결핵 환자 같아요. 투베르클린 했더니 이것도 양성이네요. 근데 이건 또 몰라요. 왜냐면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한번 앓고 나서 그런 건지 진짜 결핵 환자인지 몰라서 객단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결핵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핵 증상만 있는 거지 환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이 아직 발현이 안 됐나 이래서 계속 의심을 하는 상태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결핵약을 먹기도 합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는 말 그대로 객단 검사를 했더니 결핵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기침이랑 아무 증상이 없는데 결핵균만 있어서 뿜고 다닐 수도 있고요. 증상이 있어서 뿜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증상도 아리까리하고 투베르클린도 막 5mm랑 10mm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확실하지 않고 막 5.1mm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애매한데 결핵균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전염시키는 결핵 환자. 아무튼 결핵균이 객담에서 확실히 있어서 누구나 전염성을 시킬 수 있는 환자. 이게 바로 전염성 결핵 환자입니다. 잠복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아직은 억제돼 있어요. 잠복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 없고요. 여기서도 증상 없고 다 없어요. 그리고 객단 검사도 아직 발현이 안 돼서 없어요. 근데 피 검사를 했더니 결핵균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환자는 잡아내기 힘들겠죠. 특징도 없고 객단 검사도 안 나오고 어쨌든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사람 많이 만나는 의료진들 아니면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법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이 많은데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이 결핵 환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얼마나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개정됐죠. 2급 감염병으로 발견됐다 이러면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결핵 환자 격리됐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누구 접촉했어요? 어디 회사 다니죠? 뭐 어떤 집단에 속해 있죠?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이렇게 찾아가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격리돼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하고 약은 어떻게 먹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문간호 시켜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관리 지도하는 게 보건소장의 일입니다. 하지만 결핵 환자가 막 균을 뿜고 다니는데 막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럼 다른 사람들 다 결핵 걸리잖아. 하지 마. 하고 명령 조치 취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잠복 결핵자들 잡아다가 너 이거 활동성 없어질 때까지 격리하고 있어 이러면서 격리 명령 강제로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사람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돌아다니지 마 하고 강제 입원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이런 장들은 어쨌든 결핵검사 매년 해서 잠복 결핵이 혹시 있나 계속 봐야 되고 무작정 격리가 아니에요. 약 먹고 전염성이 없어졌다 하면은 객단 검사로 확진 받으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다 나을 때까지 금지가 아니라 전염성이 없어지면 돼요. 비전염 결핵 환자라서 결핵을 막 전염시키지 않는데 그냥 결핵 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뭐 복직 안 시키고 이러면 불법입니다. 이 전염성이 소실됐다 이러면 다 복직시켜줘요. 대강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다음 중 비말 감염에 속하는 거 H 하면서 침 튀기고 호흡기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 고르시면 됩니다. 당뇨병 이거는 만성질환이죠. 에이즈는 성병이고 매독도 성병. 말라리아 모기 통해서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결핵이에요. 결핵은 비말 감염. 이게 제일 위험해요. 지금 코로나도 위험한 게 H하고 비말 감염 통해서 우리가 걸리잖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여기 있는데 H 한번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퍼져서 비말 감염 걸려요. 그러니까 결핵
그래서 위험하고요. 요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은 뭘 맞는가? 투베르클린 이거는 결핵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는 약이잖아요. 다른 걸로 PPD 용액 써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 5번 확실히 아니고요. 디탭, 디백파 해가지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3세트로 예방하는 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MMR은 홍유풍이라고 해가지고 홍역, 유행성 이하소염, 풍진 얘네들 3세트를 예방하는 거고 우리는 BCG로 결핵 예방을 합니다. 이거 언제 하냐면 태어나자마자 또는 0에서 4주 또는 1개월 이내에 맞추고요. 피내 주사예요. 보통 예방접종 삼각근에 많이 하고 애기들은 뭐 외측관근 이런 데 많이 하는데 결핵은 특이하게 피내 주사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같이 알아두세요. 양리에서 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결핵약을 왜 2가지 이상으로 섞어서 먹는가? 약이 독해서 횟수 줄이려고? 아니고요. 부작용 예방?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약을 효과 약해서 아니고 단기간 아니고 막 1년 이상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성 방지랑 효과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결핵약은 어떻게 먹나요? 하면 아침 식전에 30분 전에 한꺼번에 먹는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리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장기 복용하면 청각장애 일으키는 약, 딱 봐도 스테랩토마이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차 약, 2차 약 요것도 같이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스테랩토마이신의 부작용 하면 아까 요거 있었죠? 제8 뇌신경 손상시키고 청각장애 요렇게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소나자이드는 말초신경염, 그래서 피리독신 요렇게 연상해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정 문제로 이런 거 나오기 쉬워요. 결핵균은 바이러스 질환이다? 결핵균이잖아요. 균은 바이러스가 아니죠.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증상이 소실되면 격리 해제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약을 끊는다? 그럼 내성 걸리죠. 증상이 사라져도 의사가 그만두세요 할 때까지 약을 먹습니다. 다음은 검사에 대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객단 검사. 결핵하면 객단 검사죠. 거기서 옳은 것은 이른 아침에 첫 객담은 맞아요. 근데 버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소변 검사 내용이랑 섞인 것 같아요. 금식을 한다? 상관없고요. 입안을 헹군다? 뭐 맞을 순 있는데 답 같진 않습니다. 구토제를 먹는다 아니고요. 아침 첫 객담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농축돼 있기 때문이고요. 결핵 진단을 하는 엑스선 검사가 있어요.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환자 호흡에 도움이 된다? 호흡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효과가 있는지 확인? 이건 객단 검사로 확인을 하는 거죠. 결핵을 확진하기 위한 것도 객단 검사고 집단으로 결핵 환자 검진하기 좋죠. 그냥 방사선 촬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폐질환으로 발전됐는지 요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투베르클린 검사를 했는데 아기가 음성이 나왔대요. 음성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BCG 0에서 4주 내에 맞잖아요. 근데 이미 큰 아기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아직 예방접종에 반응을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예방접종을 해도 이게 효과가 없었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엄마가 안 해준 거죠. 그럴 때는 빨리 BCG 예방접종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리 쪽에서 예방접종 관한 아니면 뭐 검사 관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핵은 전염병이에요. 여기저기 퍼뜨리는 되게 독한 균인데 간호실기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 결핵균 뿜뿜고 다니란 얘기죠. N95 마스크 써야 됩니다. 왜냐면 얘 비말 감염이니까 숨 쉬고 호흡기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처리해줘야 되고 다른 환자랑 같이 치료하면 다들 결핵 걸리겠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감염병동에서의 관리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데 결핵병동 내에 결핵균이 많은 곳에서 가운을 보관하려고 한대요. 여기가 병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결핵균은 되게 독하니까 똥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옷을 입었더니 겉에 똥이 잔뜩 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똥 묻은 게 겉으로 나오게끔 해야지 안에를 뒤집어서 놓으면은 안에까지 똥이 묻겠죠. 그러니까 똥 묻은 건 겉에면 돼. 이래가지고 겉면이 겉으로 나오게 보관을 합니다. 근데 밖으로 나왔어요. 깨끗하네요. 이 결핵균 처리하고 나온 이 똥이 겉에 막 묻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똥균이 막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균아 퍼지지 마라 이러고 안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묻은 거는 안쪽에 몰려있고 깨끗한 안은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 보관할 때는 겉면을 속으로 넣어가지고 안으로 넣어가지고 균이 퍼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결핵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결핵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안 좋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낮다는 얘기는 잘 안 걸리는 환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보면 감수성이 높다, 결핵에 잘 걸리는 환자는, 위험한 환자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서는 가장 튼튼한 환자 고르는 문제입니다. 영양결핍 환자 결핵 걸리기 쉽고요. 3세 이하 아동 면역력이 약하니까 걸리기 쉬워요. 노인인데 당뇨 환자예요. 걸리기 쉽고요. HIV 에이즈 환자 여기 면역성 결핍 증후군인데 당연히 면역력 약하고 결핵뿐만 아니라 감기 모든 거에 다 약한 환자죠. 그러니까 병 걸리기 쉬운 환자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여성이래서는 뭐 결핵에 여성이 걸릴 수는 있지만 여기 중에서는 가장 튼튼한 사람이 여성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법규, 공중보건 뭐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2차 예방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결핵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우리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냥 결핵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몸 튼튼하게 하고 예방접종 미리미리 맞고 안 걸리게 하자. 그게 제일 좋지. 이게 1차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결핵 환자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치료해서 더 퍼지지 않게 하자. 이게 2차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재활이에요. 그리고 기능 살려주는 거. 그래서 2차 예방하면은 빨리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내용을 골라야 됩니다. 결핵 예방 교육, 예방이네요. 1차예요. BCG 예방접종, 미리미리 예방하자 1차입니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결핵균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듣겠죠. 그러니까 3번은 아예 말이 안 되고요. 흉부 엑스레이 촬영 왜 해요? 집단으로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 결핵 환자 같아요. 그러면 추가 검사로 객담하고 PPD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니까 2차 맞습니다. 요거는 아니죠. 대한결핵협회가 있어요. 이거 왜 하냐면 결핵 예방을 위해 힘쓰고요. 결핵에 관한 조사를 해서 예방에 힘쓰고요. 결핵 퇴치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이런 거 하는데 진료랑 치료는 병원에서 하죠. 요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답형이죠. 결핵 환자 방문 간호해주고 보건교육 책임져주는 사람 누구였죠? 보건소장이었어요. 근데 강제 격리 명령 내리고 역학조사하고 막 이런 거 책임지는 사람 누구였냐면 여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환자의 정의로 올바른 거. 결핵 환자라 하면은 증상도 있고요. 근데 증상만으로는 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핵 말고 단순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단 검사를 합니다. 객단 검사까지 했는데도 증상이 나왔다 이러면 빼박 환자겠죠. 그래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객혈하는 사람 증상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투베르클린 검사 음성이다 이러면 결핵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죠. 결핵균을 만난 적조차 없고 예방접종도 안 한 사람. 빨리 BCG 맞춰줘야 되는 사람. X선 결과 음영이 보이고 석회화된 부분이 보여요. 요거는 결핵이랑 싸우는 사람으로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환자는 아니네요. 임상적 특징도 보이고 객단 검사가 양성이다. 이 사람이 완전한 환자죠. 증상도 있고 검사도 빼박으로 나오고. 근데 결핵으로 의심이 되는데 객단 검사에 음성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환자까지는 아니죠. 환자는 아니고 결핵 의사자죠. 결핵으로 의심만 되고 검사는 아직 아닌 사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결핵에 대해서는 간호실기 양리부터 여기저기 나오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제가 유형별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결핵은 한번 양리 부분, 검사 부분, 법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